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뚱땅. 네,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 날카롭게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뚱땅의 두 국장들 나오셨습니다. 젠미디어 장길문 편집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젠미디어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조회수가 1000회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기본 3000회입니다. 그죠? 이거 매크로 혹시 두루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기사를 네.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사를 읽기 때문에 예. 아주 이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네.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보게 만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명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 기사에 대한 전국에 있는 이제 저희랑 협약을 맺은 언론사들의 기사가 이제는 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네. 잠깐 시간 들였더니 곳에 또 광고를 하세요. 10만 회 돌파를 목표로 저희도 열심히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네. 그리고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여유로우세요. 더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게 바빠요? 막 연락해도 안 되고. 아니 요즘 좀 정신이 어디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강렬한 색깔의 옷을 입으시더니 오늘은 알록달록을 입고 오셨어요. 정신이 없고 알록달록하고. 네, 그래요. 출연이 좀 되는 것 같지만은. 네. 멋있으세요. 맨날 볼 때마다 멋있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주제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뚱땅이 오늘 방송 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길문 국장님께서 긴급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좀 이 시기에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긴급 다른 프로그램하고 일단은 순서를 바꾸는 그런 편법을 써서 편성을 해봤는데요. 대전 MBC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지난해 한창 시끄러웠었잖아요.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이제 언론 적폐로 규정 짓고 전임 경영진들과 이제 한판 붙었었죠. 예. 그래서 한참 싸웠는데 올해 초에 이제 사장도 바뀌고 전 사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냈다고 그러죠. 몰아냈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것과 함께 이제
올해 초에 이제 2월에 신원식 사장이 새로 이제 취임을 하고 첫 사장을 배출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혁신위도 구성을 하고 노사 동수로 그래서 한 4개월간 활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노조가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혁신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폐청산의 대상자들의 징계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또 지역사회에서도 또 같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이진숙 사장 시절에 뭐 낙하산 사장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고 또 지역 방송인데 지역 현안에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알자지라 방송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교선 기자 그리고 이승섭 기자 이 두 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뭐 이런 게 촉발이 돼서 뭐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렇고 민원연도 그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준 사장 퇴진 운동, 뭐 최혁재 보도본부장 뭐 사퇴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물러나시고 MBC 구성원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자사 출신의 신원식 사장이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때 MBC가 약속했던 게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지역민들의 품에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많이 다른 거 아니냐. 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좀 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전에도 저는 그런 지적을 좀 했었잖아요. 기억 두 분도 하시겠지만은 대전 MBC가 언제 시민의 품에 있었던 적이 있었냐. 그렇죠. 솔직히 제가 한 번은 이기동 국장님이 그 민원연에서 주관하신 행사에서 그 소리 했다가 조합원이 24명 있었을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칼 꽂히는 그런 느낌이 팍팍팍 오면서 그날 끝나니까 기자 몇 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항의 비슷한 의견 표출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MBC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상화기를 걷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채 1년도 안 되고. 지난해 이제 MBC를 비롯해서 KBS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좀 시민사회, 노조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좀 투쟁도 하고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좀 보여주고 했었죠. 대전 MBC도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지들을 좀 지역사회에 천명하기도 했고 또 사실 아까 자사 출신 사장 이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 MBC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힘도 많이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프로그램 개편이나 프로그램 내적으로 좀 뉴스도 좀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좀 평가하고 또 지난 과정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 외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고 그리고 다른 걸 다 제외하더라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징계 결과가 용납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징계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당시에 이진숙 사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됐었던 보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지난 3일로 알고 있습니다. 3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8월 3일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인사위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최혁재 전 보도국장은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7월 31일자로 스스로 이제 사퇴를 했고,
사표를 낸 거예요? 네, 사직을 사표를 했고. 했어요. 그러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 거니까 뭐 퇴직금 이런 그렇죠. 건 다 받겠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표 수리 됐고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 만약에 세면 사표 수리 안 하고 징계 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뭐, 했다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차피 본인은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 될 거라는 예상을 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보기 싫다는 얘기였겠죠. 귀찮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직을 최혁지 전 부도국장은 사직을 내서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 4명 대상으로 4명인데 전직 국장 2명은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 네. 부장 2명은 근신 15일하고 근신 5일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그 이승섭 이교성 기자 그러니까 그 징계보다 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7분 지각했고 업무 지시 불이행 사유였거든요. 이규선 기자하고 이승섭 기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감봉 3개월하고 감봉 2개월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언론 적폐로 몰리고 회사 내에서도 전 사장의 부역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망가뜨린 사유거든요. 사실을 쉽게 말하면. 이교선 이승섭이 더 잘못했나 보지. 그 징계 결과로 보면 왜 이 사람들은 7분 안 늦었고 말 잘 들었나 보지. 이게 그 징계하고 너무 크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고 사실은 그 근신이라는 징계는 단순한 뭐 편집 실수 그리고 뭐 근신은 그냥 야 너 조심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그 징계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주의 경고 근신 이런 그거예요. 거는 똑같아요. 그냥 쪽팔리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럴 때 받는 게 근신인데 이 지금 전직 부장들 2명에게는 근신 15일하고 또 한 명 5일이에요. 그러면 근신 5일 지나면은 막 이제 활개를 쳐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 노조에서도 이제 들고 일어난 거고. 그 징계를 내린 주체는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죠. 신원식 사장 체제의 인사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지금 인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대전 MBC 같은 경우는 보직국장들, 보직자들. 그러니까 신원식 사장 체제 이후에 선임된 보직국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기존의 이진숙 전 사장 체제에서 보직자를 맡았던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조도 징계위원회 노조원들 좀 포함시켜 달라. 네. 근데 뭐 사측에서는 묵살한 거죠.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이제 과거 대전 MBC 뭐 청산을 하자라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노사 동수로 3대3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 활동 자체가 있으나마나 했던 활동이었지 않았냐라는 또 얘기를 많이 또 비판을 사실은 많이 이번 있죠.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최승호 사장 체계에서 서울 MBC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 뭐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들을 사실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좀 내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당사자의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징계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그때 좀 밝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대전 MBC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조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MBC 조직 자체가 그렇죠. 네. 예, 크지는 않고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파업 투쟁 과정 속에서 대략적으로 좀 드러난 사안이고 드러난 과정이고 물론 해당 당사자는 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혁신위원회 활동 그
장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혁신위원회 활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는 결정은 나왔는데 그 징계와 관련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대략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덮고 넘어가는 건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 그 수위를 떠나서 그리고 지역에서는 대전 MBC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대전 MBC의 정상화를 바랬던 지역 사회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 정상화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시스템의 문제, 적폐 문제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대전 MBC가 그 과정이나 내용들을 어떤 고민 속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물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했다면 그런 거라도 있었나라고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막 한참 노조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믿었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자사 출신의 사장이 되는 것이 정상화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문제되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좀 그런 우려했던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대전 MBC 뉴스 꼼꼼하게 다른 그 뉴스에 비해서 챙겨보는 편이고 또 일요일 아침마다 또 방송하잖아요. 예, 챙겨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시티즌 관련한 토론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대전 지역 민방 다른 지역 MBC 몇 군데하고 같이 모든 건 연구소라고 새로 이제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런데 뭐랄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이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대전시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안 다뤘던 그런 기사 몇 개 다뤄주고 이런 것들은 변화의 조짐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끼워 맞추기식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시민단체 출신 사람 몇 명 출연시키고 안 다뤘던 기사 몇 개 다루고 이런 것들로 과연 시민의 품으로 다가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크라이슬러에 불났대요. 사람은 안 다쳤고 52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대요. 닥터 헬기가 이번 폭염에 열일을 했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자체 하나가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다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전파를 이런 데 써야 되는가. 거의 보도자료 낸 거,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공서에서 보도자료 낸 거 읽어주는, 이건 참, 저는 되게 많이 좀 화나요.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이 MBC 사장이 꼴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뉴스 퀄리티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안 보는 게 아닐까. 그동안 그랬어 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그 방송사 보도국이든 이쪽에서 좀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인식을 좀 신뢰도나 인식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우선은 그러니까 보도나 시사 문제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일 텐데 어떻든 특히 이제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제약이 많고 시간 자체도 특히 이제 8시 적으니까 그럴수록 더욱 더 중요한 것만 그렇죠. 해야 되는데 메인 뉴스 시간대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메인 뉴스 시간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편성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이 딱 길어봐야 20분 정도 안에 해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비중 있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리포트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뉴스 그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 리포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 공부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니, 나 예를 들어서 어제도 느꼈잖아요. 리포트 보면서 모 방송에 네. 날씨 리포트를 보면서 와, 이 리포트가 과연 필요한. 그러니까 날씨도 이미 그 중앙에 해주는데 대전 날씨도 나오는데 그것도 청양 홍성 물론 그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가깝잖아요. 다 그 날씨가 그 날씨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 나는 뭐 크라이슬러에 불나고 다 좋다 이거야. 닥터 헬기가 열일했고 그런 거보다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 받으셨어요? 가정에? 아직도 안 온 집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진제 적용해서 뭐 새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좀 분석 기사들 좀 내보고 맞아요. 공부들 좀 해보고 아니 와 진짜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 있는 보도들이 지역 자사 출신 사장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일반 시민들은 관심 없지. 적폐에 부역한 보직자들이 감봉을 몇 개월 받든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그렇긴 하죠. 관심 있는 뭐 지역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사실 이런 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큰데 사실은 지금 정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신경 쓰기 위해서 이런 거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 이런 거 빨리 마무리되고 네. 그런 거 갈 것 같아요, 근데. 가야죠. 아니,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지금 대전 MBC 내부적인 얘기 지금. 누구 징계를 얼마 뭐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 물론 네. 그 안에서는 중요한 얘기인데 밖에서는 관심 밖이에요, 사실. 뭐 누가 징계를 받든 감봉을 돈도 많이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 관심 없거든. 사실 뉴스나 좀 잘 만들으라고 그동안 뭐 품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러니까 비단 대전 MBC뿐만이 아닙니다.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국장 감봉시키는 것보다 더 센 징계해야 된다. 보다 잘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사실 저도 징계 수위에 관련해서는 뭐 나만 아주 죽일 놈 될 것 같아 이제. 아니 그거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과거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파업도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진숙 체제 하에서 이진숙 이전에도 그랬고. 뭐 불공정 보도, 방송 사유화, 뭐 잘못된 경영행위, 뭐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파업도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또 그 끝까지 저항하고 하면서 그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 보직 사퇴도 안 했던 이 보직자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왜 니네한테 설명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저희도 뭐 대전 MBC 더 이상 기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시기예요. 그 뭐 혁신위원회 4개월 동안 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한대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뭐 했냐? 아니 혁신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일반 사람들은 또 모르죠. 관심도 없고 뉴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만약에 적폐청산 하려면은 뭐 자사 출신이든 뭐든 다 좋은데. 그런 거부터 하는 언론사 없을까? 왜 언론사 사장님들은 항상 비서에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고 행사에서 VIP 대접받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적폐를 청산됐던 이후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런 거부터 좀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다음에는 그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좋지요. 열심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국장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겁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좀 센 얘기 좀 합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 봤을 때 시청자가 주인이라며. 그런데 방송국 문턱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네. 어떻게든 출연 한번 하면 되게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에 문자니 뭐니 링크 보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염원을 담고 시청자들의 그런 뜻 여론 형성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거는 대전 MBC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한번 좀 곱씹어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공영방송들이 정상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이 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그토록 외쳤잖아요. 사실 파업 당면에 지지해달라고 하고 뭐 이게 이제 MBC뿐만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수차례 했고 마지막 기회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럴 때는 시민들하고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놓고 막상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뭐 그 지적도 하시긴 했지만 몇 사람 지역사회 프로그램 출연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그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 했다고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본인들이 노력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게 공식적인 뭐 프로그램 런칭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설명이든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로만 보여주면 돼라는 인식들을 너무 크게 아니 결과물이라도 잘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건 둘째 진짜, 치고. 아우 그 출연자들 보면 얼굴 막 떡져가지고 조명에 반사되고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그 조명팀하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신경 안 쓴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화면에 아니 어떻게 똑같은 제품의 조명을 쓰는데 유튜브 방송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냐고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이게 보니까 정 PD님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너무 사랑해. 너무 많이 봐. 신경을 안 쓰고 대충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퀄러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람들이 방송국이고 기자고 PD고 뭐 아나운서고 하니까 앞에서 아이고 해주니까 자기들이 되게 잘난 줄 아는데 잘 만들어 놓고나 그런 소리 하라고 하세요. 화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방송을 너무 안 본 것 같아. 정 PD님 혼자 방송을 너무 많이 보고 우리는 방송도 안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정 PD님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장 국장님이나 저한테 너무 이게 뭐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언론 현장의 그 어려움들을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못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영상 세대에는 돈을 얼마나 씁니까? 그거 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상 시대에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영상 코드로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눈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기 아마추어 때문에 아니잖아요. 지상파인데 더군다나 케이블도 아니고 SO도 퀄리티를 아니고. 굉장히 좀 높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럴 텐데 어떻든 제작 현장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인력으로 하고 있는 어려움들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나만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요 나쁘다고 국장님 얼굴 화장해 갖고 조명 때려가지고 번지르 하는 거하고 제작 환경 인력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아니 이게 맨날 말하다가 화가 너무 나니까 그래요. 말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방송에 나오는 컨텐츠의 품질은 정말 아직 멀었는데 그 다른 얘기들 전혀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관심 없는 그런 것들만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지역민들이 안 보잖아요. 안 듣고. 이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존재 이유가 없는 거거든 사실. 왜 그 공영방송이라고 했잖아요.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답답해지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우리도 모르겠네. 지역에서 지금 장길문 국장님 새로운 대한 언론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뭐 대한 언론 아니에요. 대한 언론이요. 기성 마이너 언론 아이고 아닌데 플랫폼 뭐 이기동 국장님 그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그쵸 민원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주인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청자, 청취자, 뭐 일반 시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가장 그러니까 기본이죠. 자꾸 시민들하고도 괴리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언론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비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죠? 더 솔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보다. 그렇지. 저희는 어느 정도 정제되고. 변가르기! 아니. 어느 정도. 거기는 정제되고 나는 정제 안 되고 막 나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 PD님이나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정도 감안하고 이래야 될 것이다. 좀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로 가는데 시청자들은 그냥 바로 외면해버리거든요. 채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 무서워하잖아요. 월급 잘 나오고 그냥 지위 누리고 있으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면한 시청자들과 지역 사회,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더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저는 그런 노력이 없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고민했어. 우리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거.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 빼고 시민들은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방송. 근데 안 무서워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그렇지. 흔히 그런 표현들 있잖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론 누가 한 얘기예요? 까먹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사실 아무리 무관심을 해도 나 먹고 사는데 시장 없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사람 어디 가면 관공서 가면 대우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동료애가 잘못 발휘가 되는 것 같아. 이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아프죠. 아플 수도 있지만 아프죠. 사실은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도 사실은 할 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인 거지 물론 그렇긴 동료애를 하죠. 발휘하라고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아닌 거예요. 자연인 땡땡땡과 그다음에 어떤 일을 맡은 땡땡땡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 이제 부분 그렇게 관련해서는. 그 해결을 하지 않고 가면 이거 내년에도 우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대전 MC 내부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절박하게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거 계속 이러다가 만약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외면합시다. 그냥 대전 MBC.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눈 하나 깜짝은 안 하겠지만 대신 사회적으로 고립은 조금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 방송들이 지금 굉장히 더 심한 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전 MBC 그러니까 대전 MBC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MBC들이 지금 올해 그 경영 지표를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폭 하락이에요. 이거 경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 더 이상 풀 수 없거든요. 경영 문제로 흑자 경영 수익 개선 이 부분 사실 지역 방송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송 환경이나 언론 환경 자체가 광고 시장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공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본인들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 사회 입장에서 그 방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거기서 필요한 게 지금 당장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루제 화났으면 퉁퉁 치면서 얘기하죠. 저는 어쨌든 대전 MBC도 조직이잖아요. 모든 잘못은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 사장님도 사장 취임하실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게 적폐 청산 약속했거든. 근데 이렇게 다시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고 또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부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은 신원식 사장님이라고 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좀 흥분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저는 흥분 안 했던 것 같은데. 막 내려치고 이기동 국장님 핸드폰 떨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결단이 필요해요. 사장님의 결단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검찰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뚱땅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전 MBC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시기 전에 한 말씀씩 더 해주고 가시죠. 네, 우리 이기동 국장님 먼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의 문제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의견 대립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작 그 중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대전 MC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건데 이건 대전 MBC 존립 기반이 스스로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시청자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전 MBC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제 질렸어요. 대전 MBC. 그리고 더 이상의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빨리 매듭 짓지 않으면 대전 MBC가 아무리 뭐 혁신을 한다고 하건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고 노력을 하건 저부터도 이제 대전 MBC가 너무 지쳐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원식 사장님이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도려낼 건 빨리 도려내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노조하고 대립하고 노조에서 계속 성명서 발표하고 지역사회가 이거 갖고 계속하면 대전 MBC라는 자체가 점점 시민들한테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매듭이 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첨언 하나 해볼게요. 엔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방송 퀄리티가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전파 아깝잖아요. 사실 몇 분 할당도 안 받는 건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각났거든요.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대전에서, 이건 대전 MBC뿐 아닙니다. 대전에서 리포트한 게 중앙의 언론에 나올 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뉴스가 끝나고 이제 지역 뉴스로 넘어오면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또 나와요. 자랑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에서 했던 리포트가 중앙 방송 때 나왔는데 지역 방송 넘어오고 또 나와요. 그럼 시간 하나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에 충실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나만 너무 한 것 같아.